먼저 첫 번째로요. 제조 넥스트 ERP 및 앱 현대화를 향한 새로운 길, 로우코드 맨딕스와 아마존 베드록 및 젠 AI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맨딕스 김종수 영업대표님의 발표 순서가 있겠습니다. 영업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지멘스에서 맨딕스 사업 부문의 영업 대표 맡고 있는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저희 이제 맨딕스라고 하는 로우코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우코드 플랫폼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빠르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글로벌하게서는 로우코드를 어떤 걸로 인지를 하시냐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플랫폼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장 큰 파트너 중에 하나가 이제 AWS,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다음에 SAP 이런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 분들과 함께 로우코드를 하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은 아마 이제 제조 고객분들이 이 코어라고 생각하시는 넥스트 ERP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다음에 넌 ERP, 그러니까 ERP를 싸고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오래된 레가시를 어떻게 모더나이제이션 할지, 이런 부분들을 로우코드와 또 요즘 이제 트렌드인 AI나 머신러닝, 베드락 이런 젠 AI하고 결합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잠깐, 제가 원래 회사 소개는 잘 드리진 않는데요, 저희 지멘스 소개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기업의 162년 이상의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저희 이제 지멘스의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실현에 대해서 첫 번째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 고객분들이 어떤 챌린지를 갖고 있을지, 특히 넥스트 ERP나 오래된 레가시를 현대화시킬 때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지멘스의 맨딕스와 그 다음에 AWS가 어떻게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고객 사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떤 고객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젠 AI로 어떻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저희 지멘스의 제조 기업의 이런 특화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조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희 이제 지멘스라는 회사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생산 현장의 자동화라든지,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스레드 혹은 디지털 트윈, 그래서 기업의 엔드 투 엔드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특히 이제 제조 기업에 제공해 주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고 160년 이상의 독일의 본사를 두면서 인더스트리 4.0을 선도하는 회사가 이제 저희 지멘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오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옴니버스 형태의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인더스트리 메타버스라고 해서 차세대 플라이어 공장의 배터리 공장을 이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하노버 메스에서 저희가 엔비디아와 같이 전략적 협업을 맺으면서 발표드린 그런 사례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공장의 디지털 트윈을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고, 각각의 공장의 현상들을 디지털 모델화 시켜서 가상형 몰입 현실로 만든 게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솔루션, 그 다음에 공정 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 디지털 트윈이나 가상 현실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각각의 버추얼한 그런 공장의 리얼타임의 현황들을 아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의 여러 가지 공정의 현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IoT하고 이제 결합돼서 흔히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디지털 트윈,
뭐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가기 위한 저희 지멘스만의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조 산업에 좀 더 특화된 디지털 트윈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여러 구축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공정이나 각 공정의 이렇게 뭐 화학 공정, 화학 설비들 여러 가지 그런 설비들이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 예측 모델을 가져가고 운영 데이터를 효율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리얼타임으로 보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메타버스고, 여기에서 이제 맨딕스는 데이터 레이어, 그 다음에 프레젠트 레이어, 그 다음에 이런 3D 가상현실을 어플리케이션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넥스트 저희의 솔루션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와 결합돼서 요즘에는 이제 다 젠 AI 쪽으로 많이 결합을 하죠. 그래서 뭐 올해 이제 CES 키노트에서 저희 그 사장님과 AWS VP 분이 이 스트래테지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고 맨딕스와 AWS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특히 이제 AI 쪽을 결합해서 이런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제조 쪽에 특화된 그런 젠 AI나 제조에 특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가자. 이제 이런 이제 더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파트너십을 올해 맺은 것 같지만 저희하고 이제 AWS는 2016년도서부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에 전략적인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의 글로벌 리전에 저희 맨딕스 플랫폼이 다 올라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리전에도 저희 맨딕스 플랫폼이 올해 리전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저희 고객사 중에 뭐 쥬리나 혹은 뭐 라보뱅크 이런 금융, 뭐 자빌스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조회사들의 사실 75%는 이 AWS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쪽으로 이미 많이 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서부터.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완성된 그런 수준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 뭐 잘하시는 S사도 있고 뭐 H사도 있고 그다음에 L사도 있는데 뭐 조금씩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리얼리틱하게 가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제조 쪽을 좀 더 혁신화시킬 때 이 AWS가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솔루션의 베네핏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좀 더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특히 뭐 SAP 많이 쓰시니까 SAP ECC 뭐 이런 올드 버전을 쓰는데 S4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각각의 넌 SAP 영역이나 SAP 인터그레이션 영역을 어떻게 모더나이제이션 할지, 이런 부분에 제가 실제 그 제조 고객사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PI도 하시고 프로젝트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일부 고객사는 이미 이제 코어 클린에서 맨딕스를 확대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제조 기업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56% ERP죠. 뭐 제조 ERP. 그 다음에 오피스나 뭐 이메일 프로덕티비 생산성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MES, 뭐 스탠드얼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죠. 근데 이 솔루션들을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5년, 10년 주기로 노후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어젤리티, 빨리빨리 이런 사항을 지원을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코스트가 점점 늘어납니다. 운영 코스트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트 차세대 ERP 혹은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C레벨의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SAP 고객분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보면은 뭐 일단 타임, 머니, 스킬의 세 가지 관점에서 76%는 우리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굉장히 어렵다 현재.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빨리 만들어지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머니 관점에서는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이런 스킬셋이 별로 없다.
지금 뭐 AI나 머신러닝이나 클라우드 우리 내부에는 이런 조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SAP ECC에서 S4 하나로 제조 쪽에서 가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객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개 CD, 그러니까 커스텀 프로세스, 커스텀 코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62%는 기존의 커스텀 코드를 어떻게 가져갈지, 51%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한 예산보다 항상 오버가 됩니다. 제안을 받아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 커스텀 프로세스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커스텀 프로세스에 흔히 얘기하는 CBO로 개발한 56%는 기업의 미션 크리티컬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업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데 ERP에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커스텀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56%. 그 다음에 50%는 너무 이제 화면이 별로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 특히 보기에 좀 그 흔한 얘기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향상시키고 싶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63% SAP S4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하기가 정말 어렵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도 어렵고 인프라 마이그레이션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커스텀 코드로 인해서 43%는 유지보수 메인터넌트 코스트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간다. 그래서 저희 이제 S4 하나로 가시면서 저희 맨딕스 로우 코드 쓰신 그 고객분들의 1년 유지보수 비용이 몇십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탑 엔터프라이즈 좀 높은 큰 데라서 이 금액을 좀 줄이면서 내가 원하는 업종에 우리 업종에 맞는 ERP를 쓰고 싶고 글로벌로 확장하고 비즈니스를 빨리빨리 할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ERP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에서는 이건 SAP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포레스터에다가 해보면은 보통 8배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8배 빠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밑에 이제 곡선을 보시면 초기 1년보다는 2년, 3년으로 갈수록 ROI 곡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노하우가 쌓여가면 처음보다 2년차, 3년차에 이 투자 대비 효과를 더 많이 보시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 비용에 대한 고민들, 기존의 커스텀 코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다음 기존의 레가시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현대화할지. 근데 현대화를 하자니 돈은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은 막 1년 이상 걸리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도와주고자 이제 3번은 왜 맨딕스하고 로우코드가 AWS하고 2016년도서부터 이런 고객사를 만들면서 제안을 드렸는지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은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2000년도에 처음에 저는 이제 ERP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ERP 했을 때 다 그 엔터프라이즈 슈트라고 했죠. 그래서 온프라미스 그 소프트웨어의 슈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ERP, AR, AP, 뭐 MES에서 쭉쭉쭉 선택해서 쫙 해서 하나의 그때부터 뭐 SOA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진행했었죠. 근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다 온프라미스 위에다가 설치형으로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가 점점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이제 가게 되고요. 저는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켓플레이스인데,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에 가면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뭐 사스 솔루션들, 뭐 커넥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비즈니스의 요건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누가 더 빨리 조합을 하느냐, 이게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트너나 여러 가지 리서치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트너는 그런 개념을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어떤 목표를 가기 위해서 ERP가 됐던 혹은 뭐 MES가 됐던 AI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선택해서 이 컴포저블한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만들고 컴포저블한 문화를 만드냐, 이게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가
미래의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맨딕스하고 AWS는 이런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를 실현하기 위해서 맨딕스는 뭐 AWS는 당연히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의 가장 뭐 선두 회사죠. 그다음에 AI나 머신러닝, 뭐 그다음에 오전에 보셨던 뭐 엔비디아, 뭐 여러 가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AWS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빠진 부분들이 있죠.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의 커스텀에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채워 넣는 거를 저희 이제 맨딕스로 할 수가 있고, 맨딕스는 어플리케이션의 모더나이제이션,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로우 코드를 만나 가지고 둘이 이제 결합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저희 실제 마켓플레이스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앱 템플릿, 솔루션,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앱 서비스, 그다음에 AWS가 갖고 있는 서비스, 그다음에 커넥터.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제 SAP하고 뭐 데이터를 연결하려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SAP 뭐 오데이터라든지 SAP 뭐 바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카프카로 리얼타임 스트림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다 모아서 AWS IoT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3D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는 엔비디아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가 가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쭉쭉쭉쭉 조합해서 하나의 컴포저블하게 만드는 게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고, 미래에는 기존의 온프라미스처럼 막 이렇게 뭐 개발하고 만들어서 하는 이런 아키텍처가 아니라 컴포저블한 아키텍처로 가야지 빠르면서 비용 효율적인 그런 플랫폼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가트너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이제 간단한 SAP 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SAP 세이지 오더 관련된 이런 화면들을,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만들고, 뒤에 백엔드에 SAP 뭐 데이터라든지 레가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SAP의 커넥터를 딱 치면은 SAP의 오브젝트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가져와서 이걸 끌어다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해서 SAP 뭐 세이지 오더가 됐던, 혹은 뭐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뭐 리스트, 표준 프라이스, 뭐 할인율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하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제조회사에서 가면은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게 데이터를 통합해서 하나로 보고 싶다. 이게 사실 가장 공통된 의견입니다. 뭐 MES 데이터, PLM, ERP 다 뭉쳐가지고 하나로 보고 이렇게 뭐 모바일이 됐든 어느 환경이 됐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우리 온프라미스에서 배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AWS에 올려서 쓰실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오픈시프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넣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서 운영 배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뭐 고객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뭐 제조뿐만 아니라 뭐 금융, 뭐 이런 그 굉장히 유명한 큰 데에서 뭐 금융의 뭐 업무계나 채널계, 계정계, 뭐 계정계 일부, 그 다음에 제조 쪽의 디지털 트윈,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세 가지 팩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엑셀레이터로 디지털 경험을 가져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하는 부분들, 뭐 여기는 뭐 50%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좀 더 타임 투 밸류를 빨리 가져와서 코어 클린하면서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의 유스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사례들은 SAP 코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다 이제 맨딕스로 확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한 그 360개 SAP S4 하나를 쓰면서 한 3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맨딕스로 만들어서 우리 지멘스에 맞는 그 커스텀 프로세스, 코어 프로세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춘 500대 안에 있는 큰 회사들이 쓰고 있고, 오늘은 이제 NSS라고 하는 100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SAP S4 하나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아마존의 EKS 쿠버네티스 환경에다가 운영 배포하는 환경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한 1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맨딕스로 현대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뭐 제가 아까 이제 6배나 8배 빨라진다고 했는데 제가 본 수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개발 속도는 12배, 개발 비용은 50%, 운영 비용은 80%뭐 이렇게 효과를 본 그런 케이스고요. 여기는 크게 아키텍처가 이렇게 SAP 코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AP 코어는 SAP ECC에서 하나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그다음 그 커스텀 프로세스들은 맨딕스로 컴포짓 레이어를 통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이제 조합을 하거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든지 혹은 엣지 환경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고 그 다음에 AWS는 그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데이터 쪽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갖고 뭐 IoT 트윈이 됐던 혹은 뭐 다이나모 DB가 됐던 혹은 레코니션이 됐던 이걸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하나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DT를 간 그런 사례고요.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적으로 갔냐? AWS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일단 전략을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SAP 코어 클린을 하면서 맨딕스로 나머지 로우 코드를 확장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로우 코드는 그냥 매직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프레 패키지드 컴포넌트라든지 사전에 이런 템플릿이나 위젯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퍼블릭 마켓플레이스뿐만 아니라 사내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이 회사 전용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공통된 모듈들을 쭉쭉쭉 재사용하면서 개발 코스트나 운영 비용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앱이 한 100개 이상 많이 만들어지면은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희는 이제 앱팩토리라고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확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제가 뭐 기업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로우 코드 굉장히 빠르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ERP를 도입하면은 모든 데이터가 통합돼서 우리 회사가 금방 효율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PI가 필요하듯이 이 로우 코드도 그냥 로우 코드 플랫폼을 도입했다고 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12배 이상 상승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마켓플레이스, 뭐 앱팩토리, 그 다음에 저희 용어로는 포피라고 하는 뭐 프로세스나 이런 문화들이 쭉 갖춰졌을 때 이 정도 속도가 나오고요. 보통 우리나라는 S사나 이런 그룹사는 한 30% 비용 감소, 30% 어플리케이션 개발 속도 향상 이 정도를 하셔도 보통 그 정도로 목표를 세우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이런 IoT 인스톨레이션이라든지 뭐 퀄리티 인스펙션이 됐던 데이터 트윈이 됐던 뭐 콘서트 도큐멘트가 됐던 이것들을 이제 AWS가 갖고 있는 아마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서비스들을 결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백엔드를 자바로 확장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2주 안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뭐 2, 3일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은 현업분들이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린 데일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저희 지멘스하고 AWS가 미리 AWS IoT 트윈을 가지고 데이터 트윈을 구현한 겁니다. 당연히 소스가 다 오픈이 돼 있고 요거는 4M이라고 해서 머신, 그 다음에 공정, 맨, 머터리얼 4개의 관점에서 매일매일의 공장의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상 현상이 뭐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리벤트 메인턴스나 혹은 뭐 창고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미리 프리패키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이제 핸즈온도 하고 뭐 부트캠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아까는 뭐 IoT T인에 3D로 넣었는데 뭐 옴니버스를 갖다 끼면은 아까처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옴니버스 베이스의 그 3D 그 리얼타임 베이스로 바뀌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하게 되는 게
저희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 AI, 요즘에 이제 그 AI 코딩이 많이 나오죠. 그 로우 코드도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뭐냐, 휴리스틱, 사람이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서 로직을 쭉 만드는 게 1세대고요. 2세대는 AI가 레코멘데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다음 워크플로우는 이걸로 하세요. 혹은 코드를 딱 해서 만들었는데 이 코드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 이 코드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하는 게 현재까지 이제 나와 있는 버전이고요. 3세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코파일럿 형태의 AI가 되었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랭귀지 뭐 자연어로 이렇게 쭉 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로 바뀌었다가 다시 멘딕스 플로우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플로우를 만든다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뭐 세이지 오더를 나는 만들고 싶어 이렇게 딱 자연어로 치면은 세이지 오더에 맞는 도메인 모델이 만들어진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코파일럿 형태로 변화가 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AWS하고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커넥터 중에 이제 베드락 커넥터가 나오면서 베드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펀더먼털한 그런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포켓스가 됐던, 뭐 OCR이 됐던, 혹은 AI 어시스턴트가 됐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S사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KM 많이 만드시죠? 대기업들이 다 만듭니다. KM을 만들고 AI 서치도 하고, 그 다음에 문서 PDF 만들어서 LMM에다 집어넣고 다시 서치도 하고, 요즘에 뭐 RAG라든지 파인 튜닝 해가지고 이제 불러오고 뭐 이런 거 다 하실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서부터 전략적인 걸 맺으면서 이미 이제 ML 킷이라고 하는 뭐 AWS의 세이지 메이커하고 인터그레이션하는 뭐 이런 커넥터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락 1.0 커넥터에는 베드락이 원래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로 다 해서 RAG나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데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앱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에서는 더 발전된, 그 다음에 좀 생성형 AI의 데모크리티케이션,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해서 이 젠 AI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딱 오늘은 1분 남았는데요. 제조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맨딕스와 AWS를 조합해서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맨딕스는 로우코드에 있어서는 넘버원입니다. 글로벌. 그 다음에 AWS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의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여러 가지 파트너 에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SAP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인정되는 로우코드고, 그 다음에 SAP BTP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플랫폼과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맨딕스 플랫폼을 기본으로 두고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의 빌딩 블록들을 이렇게 쭉쭉쭉 쌓아서 젠 AI하고 이제 결합이 되는 플랫폼이 이미 갖춰져 있고, 글로벌에게는 굉장히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이나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장. 그래서 저희 지멘스 부서는 쭉 가시면 맨딕스 저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즈온 섹션을 저희가 7월 16일 날 AWS 트레이닝 룸에서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핸즈온으로 직접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맨딕스 아카데미 안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뭐 레피드,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 이렇게 서티피케이션 과정이나 동영상 과정, 그다음에 저희가 부트캠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쉽고 빠르게 AWS와 저희 로우코드를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